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외과 전문의 임시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임시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치열, 치루, 그리고 치핵 이런 항문 질환들 이제는 별로 낯설지 않죠. 예, 환자가 매년 늘고 있고요. 특히 50세 이상의 국민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이제 절반 이상이 치핵이라고 불리는 치질, 사람들 치질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것들로 불편을 겪어서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데 항문이 찢어지거나 혹은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만이 아니고 항문 주위에 고름이 생기는 질환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 항문 농양은 바로 항문에 고름이 생기면서 항문이 부풀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치루 등 다른 그런 항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항문 농양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항문 농양과 치료입니다. 항문 관련 질환은 사실 부끄럽다고 생각하셔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위생적인 사람들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위생적인 사람들도 잘 걸리는 질환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문에는 많은 질환이 있는데 어떤 병들이 있나요? 항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제일 많이 오시는 건 이제 치질이라고 불리는 치핵. 그리고 항문 농양, 그리고 치루, 또 치열, 항문 소양증 이런 양성 질환들, 그리고 각종 종양들이 있습니다. 치핵은 우리나라 전체 항문 환자의 약 70% 정도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항문벽에 정맥총이 거기에 이제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혈관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시에 항문 근육이 긴장에 찢어지는 그런 질환도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치열이고요. 그리고 치루는 항문 내부와 항문 밖에 있는 피부가 그 사이가 통하는 그런 관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질, 그러니까 치핵인 거죠? 네.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이 바로 치질이라고 불리는 치핵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항문 농양은 어떤 병인지 또 치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항문 농양과 치료를 분리해서 본다는 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항문이나 직장 농양, 항문 직장 농양이라고 흔히 저희가 부르는데 네. 항문과 직장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농양이 생긴 거를 의미합니다.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항문 주변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근육들 그리고 각종 항문 주변의 샘들 그리고 혈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요. 바로 이런 데 조직에 농양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항문 직장 농양이라고 합니다. 항문관부터 직장까지 그리고 항문관 혹은 직장에서부터 궁극적으로 피부 있는데 항문 주변에 있는 피부 있는 데까지 누공이 생긴 즉 굴이 뚫린 그런 거를 바로 치루라고 합니다. 따라서 항문 직장 농양과 치루를 달리 이렇게 본다는 건 좀 애매하고요. 일단 항문 농양이 생기고서 합병증이랄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치루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항문 직장 농양은 급성기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터져 나와서 그리고 고름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그 길이 남아 있는 게 치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전 단계가 항문 농양인 셈인데요. 항문에 농양이 생기는 원인도 궁금해요. 우리가 대변을 보죠. 그 대변의 3분의 1은 그냥 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균이 우리가 설사나 변비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그림에 아까도 보셨지만 치상선 주변에 있는 항문 주변 샘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 균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이 균이 들어가서 그 분비샘에 균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샘 주변에 있는 근육과 근육 사이,
혈관과 근육 사이 이런 얇은 좀 성긴 그런 조직을 따라서 이 농양이 전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기는 게 일반적인 이제 직장 항문 농양인데요.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우리 뭐 설사를 했다던가 변비를 했다던가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당뇨병이나 크론시병 이런 소화관의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고 또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의 환자들 혹은 백혈병 등 혈액 질환 환자들한테서도 항문 직장 농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이나 혈전성 치액 그리고 또 뭐 항문 부위에 뭐 종양이나 이런 걸로 다른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외상 같은 걸로 통해서 항문 부변에 그쪽에 염증이 생기고 농양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네. 그럼 치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뭐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이 농양이 형성된 다음에 생기는 건데요. 그럼 왜 농양이 오는가? 어떤 사람은 잘 그냥 있다가도 또 농양이 오고, 예. 대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를 하는 경우, 아니면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텐데요. 네. 설사를 하고 변비가 오는 제일 많이 알려진 거 아마 술 드시죠? 예. 예. 술 드시고 나서 술 특히 과음을 하거나 좀 뭔가 기름진 음식을 같이 많이 먹었거나 이럴 때 배탈 나고 설사가 나죠. 네. 예. 이런 설사를 하게 되면은 항문샘이 있는데 거기에 세균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염증과 고름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문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게 계속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제 고름이 터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속옷에 피나 고름이 이제 묻어 나오는 그리고 그것이 한번 터져 나가고 나서 괜찮다가 또 그것이 계속 자꾸만 반복되는 치료로 발전하는 게 되죠. 예.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을 요약하면 이 항문 농양이 터져서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 치료가 되는 셈인데요. 혹시 항문 농양이 없이 바로 치료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드물게 있다고 혹은 이제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굉장히 다양한 예, 농양이 형성이 되지 않고 치료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더라 네. 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종양 아니면 크론시병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선 특별히 농양이 있다고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치료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하지만 예, 뭐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저희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는 아마도 환자가 농양이 있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잘 몰랐을 것이다. 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비대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비대가 항문을 청결하게 해주지만 또 항문 관련 질환을 예방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모든 과한 것 치고서 좋은 건 없겠죠. 예, 과유불급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적당한 비대 사용은 뭐 저희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비대 근데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좀 더 깨끗이 씻겠다고 비대 수압을 확 올리거나 예. 아니면 이제 변비 그런 것들 때문에 비대 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항문 질환,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치질이라고 많이 불리는 치핵이 발전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치핵 환자 같은 경우 오히려 너무 심하게 비대를 수압을 올려서 사용하거나 또 항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넣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항문 쪽에 있는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그 항문에 굉장히 많은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들이 이제 터져나가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변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대 그런 거를 이제 삽입을 하다가 오히려 급성 치열로 항문 점막에 상처가 생기고 또 그 상처에 물살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갖고 관략근 자극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증도 오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염을 일으켜갖고 농양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대를 사용하건 뭘 사용하건 좀 적당히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항문 농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도 궁금해요. 혹시 어린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나요?
네,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잘 생겨요. 오, 어린 음. 아이들에게도 생긴다니 좀 생소한데요. 예, 그 아이들 중에 특히 남자아이들, 음, 여자아이들도 아주 드물긴 있습니다만 네. 주로 남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째가 잘 생깁니다. 오, 그래요. 네. 원인이 뭘까 많이들 생각을 해요. 예. 많이들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첫째 키우면서 경험이 없던 엄마가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런 게 오지 않나. 그리고 여자애들보다 왜 남자애가 더 많을까? 네. 아무래도 그거는 정확한지 뭐 내가 조사는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추측하건대 여자아이들하고 좀 그쪽의 구조가 약간의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예, 저희도 이제 그거는 연구 중입니다. 항문 농양에서 치료로 발전했을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증상이 달라지는 것도 있나요? 일단 농양이 있을 때는 그게 부풀면서 오는 통증이 있고요. 또 그게 그 부품과 동시에 주변이 전부 다 벌겋게 변하면서 오는 통증이 있는데 이게 예, 터져 나가면서 즉 고름이 배출이 되면서 압력에 의한 통증은 많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한번 터져 나간 분들은 다시 아플 때까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단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치료가 되는 시기가 늦어지죠. 문제는 이 치료는요. 마치 개미들이 굴을 파듯이 주변의 약한 조직으로 계속 이제 파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일 심한 분들은 이 항문 주변 전체가 개미굴처럼 다 파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치료하는 것도 힘들고 저희가 치료하기 힘들다는 건 환자분도 힘들고 예. 또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굉장히 복잡해지죠. 네. 네. 증상을 알아야 자각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치료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치루가 생기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항문 안쪽 혹은 뭐 항문 주변이 따끔거리면서 항문 주변에 혹이 난 것처럼 왜냐하면 치루가 생기면서 같이 형성되는 게 그 전에 형성되는 게 항문 농양이다 보니까 그런 통증과 붓게 되는 만져지는 게 있고 그리고 그쪽에 뭐 그 부근만 혹은 전신적으로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열이 보통 감기에 앓듯이 몸살 앓는 그런 열처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치료받지 않아서 더 악화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바로 치료를 못 받아서 어떤 증상이냐. 대개 그래요. 치료가 한번 터지고 계속 그러면서 굴이 생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증상 자체는 뭐라 그럴까 계속 그 아프고 안 그렇고 그게 계속 반복되지만 중요한 건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항문 주변에 쫙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법을 빨리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항문 농양과 치료 어떻게 치료하나요? 항문 농양 치료, 예.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수술하는 방법은 뭐 좀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약물로 되지 않냐 하는 네. 내과 쪽이나 뭐 소아과 쪽 선생님들 계시는데 예, 농이 잡히면은 일단은 째야죠. 예. 그럼 수술적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죠? 수술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상태입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이제 단순하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관리압근 감면에 있는 1차 병소 고기만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누간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단순법으로 가능한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복잡하게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게 달라지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그 굴 있는 걸 네. 없애주고 네. 그 다음에 살이 차오르게 하거나 살을 꼬매주는 예, 그런 식으로 예, 수술은 끝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법은 달라질 텐데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건 없지만 단순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관과 외공이 하나밖에 없는 네. 아니면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하나씩 있는 경우는 저희가 탐침법이라는 거 프로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멍을 다 찾아서 그거를 연결하는 것,
먼저 다 절개를 하고 그 치루 있던 그 관을 다 없애주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피부가 피부랜죠. 이 조직이 제대로 자라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복잡 치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게 고름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얼마나 심하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요.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주고 꼬매주고 뭐 그다음에 연결해주고 이런 복잡한 경우는 솔직히 한 번에 끝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제일 심한 경우는 장을 즉 항문을 인공 항문을 밖으로 빼주고 아래를 다 치료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도 수술이라고 하면은 거부하거나 꺼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 약물 치료 같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병을 뭐 일상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치료가 된다. 즉 대증요법으로 치료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안 돼 갖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약을 치료해야죠. 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수술이 필요한데 거부한다. 뭐 그렇다면 그건 치료 자체를 거부하시게 되죠. 아마도 어떤 저희 외과 의사 선생님들 치료 그 불필요한 수술을 뭐 권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문 농양과 치료는 치료법은 딱 하나 수술 빼고는 없습니다. 네. 그럼 평소 항문 건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항문도 대장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결장이라고 요즘도 많이 하시는데 네. 대장 건강이 좋아지면 항문 건강도 좋아지겠죠. 제일 좋은 건 대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의 유산균이 많은 된장, 청국장, 김치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깨끗이 항상 뒤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변을 보고 나서 깨끗이 뭐 제 환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설명해요. 그냥 휴지로만 닦지 말고 물로 닦아주고 꼭 비누칠해서 닦아줘라. 우리 음식 먹고 나서 칫솔질 하죠. 예. 여기나 항문이나 똑같습니다. 대변 보고 나서 깨끗이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앞서서 너무 강한 비데 사용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좌욕은 어떤가요? 좌욕 좋은데요. 뭐라 그럴까 좌욕을 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들한테 권한 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자기 온도, 즉 미지근한 물 있죠. 내 몸의 온도와 비슷한 36도에서 한 38도 정도의 샤워기를 갖고 한 3분 정도 닦아주고 비누칠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걸 저는 권합니다. 네, 항문 농양 예방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하게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외과 전문의 임시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